증강시켜주기 위해서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운 소금 같은 경우에 항사력이 뛰어나서 아주 뛰어난 알칼리성 식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운 소금으로 만들어진 천일염은 일본에 비싼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개발했을 때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 세계 명품과 견주어가지고 전혀 소색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게랑드란 유명 소금이 있지만은 그 소금과 비교하더라도 유효한 성분들이 우리나라 천일염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상품만 잘 개발한다면은 세계 1등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본 교토의 한 요리 교실. 방학을 맞아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요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가지런히 준비된 음식 재료들 사이로 한국산 천일염이 보입니다. 주부들은 모든 요리에 한국산 천일염을 넣습니다. 천일염을 가져와 튀김 기름에 솔솔솔 뿌리는 주부. 소금을 넣으면 기름이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고 하네요. 요리할 때 여러모로 좋죠. 특히 밥 지을 때 넣으면 윤기가 나요. 튀김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위가 더부룩해지지 않는다는군요. 일본 주부들에게 한국산 천일염은 일상인 것 같습니다. 반신욕을 하거나 마사지를 할 때 자주 쓰는데요. 아이들 아토피나 피부 미용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주 메뉴는 현미죽과 연근 튀김, 된장 샐러드, 한마디로 웰빙 식탁입니다. 천일염을 먹고 빈혈이 나았고 어머니는 부정맥이 나으셨어요. 소중한 염전을 지켜준 한국 분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소금을 먹고 있답니다. 빨강, 노랑, 주황, 형형색색 예쁜 빛깔의 넉넉한 몸매. 비타민C가 감귤보다 무려 30배나 많은 웰빙 채소 파프리카. 사각사각 씹는 즐거움에 산뜻하고 시원한 맛. 과일처럼 단맛이 많아 입이 즐겁고 선명한 색상은 눈으로 먹는 즐거움까지. 일명 헝가리 고추라 불리며 유럽 식탁을 책임지는 필수 재료로 그 쓰임새와 맛은 무궁무진. 맛 좋고 영양 많고 최고의 채소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파프리카가 일본 시장의 70%를 움켜쥔 수출 효자 품목이라는 것 아시나요?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노하우, 메이드 인 코리아, 파프리카의 힘을 만나봅니다. 전북 김제시의 파프리카 재배단지. 사람 키보다 큰 3m 높이의 파프리카 나무 54,000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파프리카는 국내 시장이 취약했죠. 결국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팔 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연간 약 600억 원을 내다 팔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파프리카 시장 점유율에선 네덜란드를 따돌리고 몇 년째 독주 중입니다. 일본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 돼버린 거죠. 그 알짜배기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대형 유리 온실입니다. 유리 온실은 투광량이 많아 식물의 생장에 월등히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투광량이 많아지면 면역성도 그만큼 좋아져 병충해에 강해지고 농약 사용량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온실 안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량은 센서에 의해 자동 감지됩니다. 투광량에 따라 커튼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죠. 모든 재배 시스템이 24시간 자동으로 제어되는 첨단 농장입니다. 파프리카 나무들은 흙에 뿌리를 내리는 대신 배양액에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물론 배양액의 양과 물 역시 자동으로 제어되죠. 농약 대신 해충을 없애는 천적을 나무 주변에 두는 친환경 농법도 도입했습니다. 까다로운 바이어의 입맛에 맞추고 제대로 된 파프리카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려면 과학적이고 깨끗한 농장 환경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출하를 위한 파프리카 선별 작업. 먼저 육안으로 등외품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무게, 크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죠. 썩은 물건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면 썩는 게 있나 먼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단 A과 B급 모양이 좋고 안 좋고, 그 다음 기스 있나 없나 그런 걸 제일 유심히 보거든요. 이제 포장할 때도 항상 이렇게 조심히, 이게 꼭지가 서로 상하지 않게 이렇게 조심히 담아주는, 그게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파종부터 생산, 선별,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공장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 23개 영농조합과 80여 농가가 손을 잡고 연간 5,000톤의 파프리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포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박스 포장 단위로 바코드 처리하여 농산물의 이력을 파악합니다. 재배 환경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컴퓨터로 농가들의 모든 생산 이력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농가는 주문, 재고, 생산량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농가가 이제 많이 서투르고 또 연세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데 이제 불편이 이제 많았는데,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점점 이제 좋아졌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우수 농산물에 한해 한국 수출농산물 공동대표 브랜드인 휘모리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국내에서 남으니까 수출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그 일부 생산자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자와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뭐 같이 수출하는데 나는 뭐 조금 농약 좀 치면 어떠냐 하는 식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무임승차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공동으로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협동을 해야 또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하는 의식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한국 파프리카가 세계 각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일본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품 파프리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산 파프리카는 다른 국가보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산 파프리카가 색깔도 선명하고 당도도 높아서 맛있어요. 장 볼 때마다 늘 손이 가죠.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동경 시부야의 한 가정집. 오늘 저녁 요리 재료는 다름 아닌 한국산 파프리카. 눈으로 보는 요리를 즐기는 일본인들은 색깔이 고운 파프리카를 즐겨 먹습니다. 기름에 그냥 튀겨 먹어도 고소하고 고기 요리와도 잘 어울려 없어서 못 먹을 정도죠. 아이고 좋다. 무심하. 파프리카로 한 끼 푸짐한 식사가 차려집니다. 따다키마스. 화사한 식감에 아삭아삭 씹히는 맛, 그리고 과일처럼 달아서 뒷맛이 개운한 파프리카. 참 맛나게도 먹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입안에서 사각사각 씹는 느낌이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아주 좋아합니다. 8천여 평의 유리 온실이 자리하고 있는 화성의 한 파프리카 농장. 다섯 농가가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지난 2006년부터 일본에 이어 미국으로 수출의 물꼬를 텄습니다. 일종의 틈새 시장 개척이라고나 할까요? 네덜란드에서 주로 고가형 파프리카들이 수출되고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가 파프리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1월 정도에서부터 3월 정도까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조량보다 일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프리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부터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수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은 생각보다 무척 까다롭습니다. 병충해를 막을 수 있도록 유리 온실 천정 전체에 방충망 설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시설 비용 투자가 만만치 않았죠. 사실 많은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좋은 유리온실 같은 시설 투자를 원하지만 수십억 이상 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비싼 물류 비용 때문에 또 주저하게 되죠. 대형 유리온실이 아주 거대한 수십만 평 또는 수백만 평 이렇게 유리온실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최첨단 온실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을 아주 값싸게 외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 어떤 전문 단지 비슷한, 그러니까 농업에 있어서도 그 수출 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징기스칸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몽골. 양을 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은 번잡한 도시 생활을 마다하고 게르라고 하는 이동 천막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이어갑니다.
세상 밖에선 21세기 첨단 문명을 논하지만 이들에겐 그저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도 울란바토르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고층 건물들과 디자인이 멋진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는 몽골은 1990년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을 경제 모델로 삼았다는데요.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가 한국어 학과라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김치 두부 헬비 어림이 한국에 한번 가고 싶어요. 요즘 몽골에선 TV를 틀면 언제든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금은 이미 5번이나 재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몽골도 한류 열풍을 비껴갈 수는 없었겠지요. 한류 열풍 속에서 제일 먼저 반응이 나타난 건 역시 한국 음식입니다. 현재 울란바토르 시내엔 한국 식당 10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한류도 한류지만 한국을 다녀간 근로자들이 수만 명이 넘다 보니 한국 음식이 금세 퍼졌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찌개류와 제육볶음. 한국 식당에서 파는 한 끼 식사값은 대개 우리 돈으로 6,000원 안팎이라는데요. 몽골 일반 직장인 월급 20만 원에 비하면 꽤 비싼 금액입니다. 입맛 없을 땐 매콤한 한국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해도 자꾸 생각나서 오게 됩니다. 처음 먹었는데도 입에 잘 맞아요.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음식 빛깔도 예뻐서 식욕이 생겨요. 초원을 이동하며 살아온 몽골인들은 오랫동안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춥고 건조한 기후 탓에 채소나 과일들을 쉽게 먹을 수 없었던 탓도 있었죠. 하지만 애초부터 몽골인들은 채소를 멀리 했습니다. 채소는 동물들이나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